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투코인입니다. 자, 요즘 들어 리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리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을 어느 정도 투자해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리플 사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알아야 해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을 고소를 내버렸죠? 왜? 너네 ICO를 통해서 리플을 상장을 했는데 근데 왜 너네 맘대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너네 증권이잖아. 왜 근데 너네 멋대로 해? 이러면서 거의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는 리플사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자,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SEC에서 우리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SEC가 말했어요. 그런데 리플에게 너네 리플은 증권이잖아. 화폐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플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아, 우리도 화폐다. 리플사 측에서는 강력하게 화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많은 악재들이 뛰어나면서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거래소에서 리플이 빠질 거다 라고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한 게 있죠. 자, 그레이스케일.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XRP를 버렸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또한 역시 현재 그레이스케일에서 그레이스케일은 기관들이 유일하게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방법인데 여기서 리플을 뺐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1월 12일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는 분명 XRP가 있었습니다. 이거 현지 시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나 한 24시간 이상 내외로 좀 차이 날 수가 있는데 1월 12일에 XRP 여기 트러스트가 존재했습니다. Z캐시 위에 XRP가 존재했죠. 하지만 오늘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거의 오전이죠. 한 6시 경에 발표를 했는데 Z캐시 위에 XRP가 빠져버렸어요. 진짜로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XRP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XRP를 버렸다. 언제? 오늘, 투데이. 그러면 이제 기관이 뭐 리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뭐 리플에 지금 많은 악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현재 리플 주가를 보시면 지금 321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 5%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레이스케일까지 XRP를 버렸지만 엄청나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리플 사태는 12월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건데 가격이 빠질 대로 많이 빠진 상태. 그쵸?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언제까지? 거의 200원까지 빠졌었죠? 200원까지 빠졌습니다. 언제였는데? 거의 800원이 넘겼는데 840, 50원까지 갔었는데 거의 4분의 1 토막까지 났어요. 그래서 12월 말쯤에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사에 대해서는 크게 리플이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자, 더불어 12월 31일 기자입니다. 자, 리플이 우리도 증권이 아니라 화폐니까 관여할 바 아니다. 우리 상관없. 거래 중단으로 리플 입장 발표에도 여러 거래소들이 거래 중단으로 지금 가겠다고 12월 말부터 좀 많이 발표를 했고요. 바이낸스 또한 XRP에 손 뗐다. 또 나왔네요. 주제가 하나 더 나옵니까? 바이낸스 또한 RXP를 버렸다. 자, 언제 버렸는지 봅시다. 자, 1월 13일부터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바이낸스에서 공시를 했어요. 언제? 12월 31일 기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14일이에요. 바이낸스 또한 오늘 바이낸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XRP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낸스 현재 거래 중단된 상태예요. 하지만 바이낸스 자체에서는 그렇죠, 리플이 큰 거래량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오늘만 해도 바이낸스 하나 그레이스케일에서 XRP를 빼버렸지만 그렇게 큰 악재를 나왔는데 뭐 재료 소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료 소멸이라는 말은 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쓰는 말이지만 악재에 대한 재료 소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한 후에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내년 1월에 리플 거래 완전 중단, 이것도 12월 29일에 나왔죠.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나온 거예요. 자, 언제? 1월 19일부터 어디에서? 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어디에요? 코인베이스에서 19일날 오전 10시부터 현지 시간이겠죠. 현지 시간 기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29일에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19일에 또 19일에는 그쵸,
코인베이스가 RXP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저희 한국거래소 업비트에서는 현재 거래가 중이고요. 여전히 거래대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거래대금 지금 현재 3위에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지금 아직도 10조 넘으면서 3, 4위에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현재 방향이 어떻게 될까? 현재는 지금 200원을 찍고 반등을 한 상황인데 다시 보시면 그 다음에 반등을 어디까지 했냐면 430원, 4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한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횡보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악재가 일단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소 중단되고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거래대금 지금 오늘 기준으로 3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리플은요. 일단 코인 자체가 뭐 가치 투자보다는 기술적 투자가 많은데 리플은요. 지금은 가치 투자는 접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투자할 수 있겠어요? 기술적으로 투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래 중단,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나리오가 있죠. 리플사에서 죄송하다. 좀 인정을 하겠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벌금을 내겠다. 좀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면 우리 최근에 이오스처럼 이오스도 좀 벌금을 좀 많이 낸 경우인데 지금 일단은 리플사 같은 경우에 이오스 사태보다 좀 많이 크게 대두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나리오 1번 합의를 하게 된다면 다시 뭐 리플이 거의 8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폐지가 되진 않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소송을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소송을 만약에 끝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송하는 데만 거의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몇 년이 걸려요. 근데 되게 어이없는 게 SEC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플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거래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러면 역으로 만나면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 죄입니까? 무슨 죄예요? 일단은 700대, 800대 이때 지금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일단은 손절을 친 상황이 맞는데 주가가 한번 조정을 나왔어요. 그쵸? 주가가 조정을 한번 나온 상황에서 이때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무슨 죄예요? 여기서 만약에 업비트까지 거래를 중단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많은 거래소에서 지금 중단되고 있겠지만 일단 업비트에서 당장 바로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은 몇 년이 걸려요. 소송은 몇 년이 걸리고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적으로는 투자가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지금은 아직 너무 많은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재가 소멸이 될 때, 어느 정도 소멸이 되는 두각을 보였을 때 이런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은 기술적 투자로 접근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박스가 뚫어질 때 여러분 지금 악재가 많이 출현한다고 해서 이게 320원이 100원 되고 50원 되고 여러분 절대 단기간에 그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역으로 말하면 600, 700까지 뚫어버릴 상황도 연출이 바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지금 여기 뭐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죠. 리플에 아직 좋은 코인들 많잖아요. 좋은 코인들 많아요. 현재 비트코인도 많이 지금 3,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4천만 원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리플에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만약에 여기에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 뭐 어느 정도의 저항 라인을 뚫어주게 된다. 이때 기술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밑까지 바라봤을 때 만약에 지지선에서 반등을 공략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꼭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을 해야지 절대 가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현재 지금 일단 악재는 모두 다 나온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몇 년이 지나야 알 수도 있고 최근에 만약에 합의가 어떻게 된다 이런 간단한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곤두박질 밑으로 박아버릴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통해서 일단은 악재가 많이 나온 상황이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분들은 절대 몰빵 투자 아니겠죠. 여러분 하이입니다. 하이 리스크이고 하이 리턴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반드시 뭘 설정해야 돼요? 반드시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투자하시게 된다면 저는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죠. 손절을 잡게 된다. 만약에 손절을 잡지 않으면, 만약에 어느 정도 끝까지 박아버리면 여러분 손실이 엄청 커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아버리면 손절은 제한적이지만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러면 이익은 조금 더 손절 라인보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성립을 하게 되니까. 하지만 뭐다? 절대 몰빵은 안 된다. 손절 라인을 꼭 잡자. 이것이 지금 리플에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거래소에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리플을 버렸다. 현재는 가치 투자할 시점은 아니다. 기술적 투자로 접근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투자를 해도 좋지만 손절 라인과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리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좋은 이슈 나오면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